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뉴스입니다. 본교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마쳤습니다. 기숙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관의 미흡한 대처에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본교 화학공학과가 2021년 산업개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마쳤습니다. 전승환 총학생회장이 총 2번의 발언 기회를 통해 본교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재선정을 통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진 명예에 대한 회복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근본적인 고민과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본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애쓰고 있는 전승환 총학생회장에게 게시글 댓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숙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관의 미흡한 대처에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추가 정보에 대해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9월 생활관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들은 본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생활관의 발표가 아닌 확진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던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동성 감염 경로에 대한 글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통제가 가능한 대처 매뉴얼, 문서화된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화학공학과가 2021년 산업개관점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산업개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분야에서 47개 대학의 86개 학과의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본교 화학공학과의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의 평가 점수는 평균을 웃돌며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화학공학과 육지호 학과장은 실용적인 경험을 갖춘 인재 양성이 목표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몸과 마음의 소리 듣기 온라인 심리 특강을 안내합니다. 참가 대상은 휴학 및 수료생을 포함한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며 특강은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특강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회복하고 자기 돌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인하대학교 상담실을 친구 추가 후 채팅창에서 몸과 마음의 소리 듣기 심리 특강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개 선물 목록 중 1개가 집으로 배송되는 참가자 선물 배송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26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영상 크리에이터 2기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유튜버로 활동 중인 본교 재학생이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일요일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유튜브 콘텐츠 제작입니다. 활동 혜택으로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6개월 이상 크리에이터 활동 시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절차는 1차 서류 접수, 2차 파일럿 콘텐츠 제작, 3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휴학생 및 졸업생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10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총동창회 근로장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도 가능한 본교 학생이며 국가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합니다. 담당 업무는 사무국 일반 업무 보조이며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첨부 파일 총동창회 근로학생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A 활용 숙련자, 기타 컴퓨터 관련 작업 가능자는 우대한다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234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난뉴스의 박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험 보시느라 힘드셨죠? 몇 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은 채 열심히 책만 본 나에게 놀기와 휴식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숙제와 시험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고등학생 때보다 시험과 과제의 양과 질이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중국 소설가 위아가의 허삼과 매열기라는 책에서 인생을 축구에 비유하며 말했어요. 그저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한참을 뛰어야 슛할 기회가 오니 말이다. 이제 느끼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고등학생 때는 대학이라는 골을 위해, 대학생 때는 취업이라는 골을 위해, 인생이라는 축구장에서 우리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내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요. 축구에는 심파 재량권 시간을 주는 인저리 타임이 있어요. 방학 때 푹 쉬고 왔지만 이번 시험 최선을 다해본 우리에게도 휴식 인저리 타임을 줘보아요. 모두 이번 주도 수고했어요. 시대, 장소, 국적 구분하지 않고 항상 발생하는 범죄 사건. 그들의 심리, 행동, 삶에 대해 궁금해하시진 않았나요? 또 그들의 현재와 과거가 같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황당하게도 만든 그때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 다른 나라 범죄도 비교해보고 범죄의 의, 사회의 체계를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당신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때 그 사건에 대해 파헤친다. 사건 외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국내 최대의 폭력 조직 중 하나인 범서벙파 두목 김태촌. 그는 누구인가? 080-2021-1029? 이 번호로 전화하면 범죄 사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전화해서 들어봐야겠다.
약 30여 년간 수감 생활 중이던 조직폭력배 두목. 그의 이름은 김태촌. 김태촌의 수기 내용에는 부친께서 갖가지 사업을 했지만 시작한 사업마다 모두 망했고 노상에서 품팔이 했다고 했어. 그는 어렸을 때 구두 닦기도 해보고 신문팔이도 해보고 가방 메고 아이스크림을 팔아보았다고 해. 근데 그의 일이 잘 되지 않자 청소년 시절부터 탈선했다고 말했어. 그가 서방파를 결성한 나이는 20대 후반. 이어 서방파라는 이름은 서방면이라는 그의 고향에서 유래되었다고 해. 서방파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 김태촌의 본격적인 조직 생활은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며 시작돼. 당시 신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청년 단원들이 난투극을 벌이게 돼.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철승 전 국회의원과의 주도권 싸움이었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많은 주먹들을 돈으로 사게 되는 거지. 이때 김태촌이 당대표의 이철승 씨를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 이후에 그는 정치깡패라고 불리며 서방파의 세력을 확장해갔지. 먼저 김태촌의 삶을 구경해보자. 길구봉구의 이별 듣고 이어갈게. 그는 1950년 10월 10일 전남 담양에서 3남 3녀의 5째로 출생했어. 그의 아버지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신학을 배운 후 목회 활동하다가 경찰에 투신해 파출소에서 근무했지. 그리고 어머니는 일제강점기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해.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그의 가족은 다복했대. 그러나 그의 가족은 여수순천 11구 사건과 빨치산 소탕작전 때 총살 처형 문제로 인해 파멸됐어. 기독교 신자인 부친은 빨치산 즉결 총살 때 총구를 다른 곳으로 돌려 권총을 쏘았다고 해. 살인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일로 국법에 위배되어 결국 순경옷을 벗었지. 그 후 광주로 이사해 서방면에 터를 잡고 살았어. 앞서 말했듯 서방파는 어릴 적 그의 고향 이름을 딴 거야. 부친은 갖가지 사업을 했지만 모두 망했어.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자 노상에서 품팔이를 했어. 어머니마저 과일 채소 장사를 해야 했지. 부모님은 새벽에 손수레에 과일과 채소를 싣고 노상에서 장사했지만 빚더미에 쌓인 그의 집은 줄곧 가난에 시달렸지. 그의 식구들은 하루에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강냉이 죽으로 연명했어. 김태초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가난과 배고픔이 싫어 어린 나이에 가출했지. 같은 또래의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해. 신문팔이, 우산장수, 구두 닦기, 아이스크림 장사승 등 많은 일을 했었대. 이후 그는 불량 서클을 만들게 되었고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지. 원정 싸움도 하고 편싸움도 하다가 17살에 광주 소년원에 들어갔어. 20살까지 소년원을 3번씩이나 들락거리며 싸움만 하고 다니다 보니 깡패가 되었지. 김태촌은 신상사 및 호남계 선배들의 힘을 얻고 김태촌의 서방파,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오비 동재파, 이렇게 3대 조폭의 항쟁이 시작되었어. 이 세 조직이 유명해 우리나라 3대 조직이라고도 불렸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이어갈게. 김태초는 당시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 이철승 신민당 의원의 사주를 받아 수하 조직원 수백여 명을 동원해서 대낮에 신민당사를 습격하고 전당대회장에 난입해서 난투극을 벌이는 등 정치 깡패로서 막장 행태를 보였어. 이 사건으로 김태초는 신민당 노동국 차장이 되었으며 국회의원 공천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해. 참고로 이때 김태촌의 나이 고작 25살. 이것으로 김태초는 정계 진출까지 꿈꿔.
하지만 이듬해인 1977년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이지. 80년에 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86년에 출소한 뒤 김태초는 민중민주당 전당대회에 참가하여 총재로 선출된 유한열 의원의 측근이 되었어. 한편 김대중, 김영삼 세력이 합작하여 창설한 민주화추진협의회의 의장 권한대행 김상현을 도왔다고 본인은 주장하지. 김태초는 김상현을 고향 선배로 깍듯이 모셨으며 공천 비용으로 진빚을 해결하는 데 힘써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고 해. 그리고 김상현이 정권의 표적이 되자 남산에 끌려가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3박 4일 동안 당했다고 해.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창설되던 1984년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한 상태였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택연금 중이었던 터라 김상현이 대리로서 활동했어. 하지만 1985년에는 김대중이 귀국했고 김영삼은 가택연금이 풀렸으므로 두 사람 모두 신한민주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던 시대이지. 김태촌, 김상현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지. 이렇게 그는 정치 깡패로서 여기저기 불려 많은 활동을 했어. 이외에도 범서방파 반개 조직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사람을 패고 죽이는 것이 일상이었지. 대표적으로 서진 룸살롱 살인사건, 뉴송도 호텔 사장 살인사건 등이 있어. 여러 차례 징역살이에 모두 합쳐 33년을 감옥 신세를 진 김태초는 이후 2005년 7월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장기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어. TV 프로그램에서 그는 자기 삶에 대해 또 한 번 수레하며 나는 권력 하수인이었다 라고 조직폭력배의 수장으로서 그의 삶을 평가했는데 그는 개심해서 그러한 삶을 산 과거를 뉘우친 것이 아니고 난 권력에 이용당했으니 내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폈지.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김태초는 마치 나치의 아이이만 같은 주장을 하네. 다음에도 또 전화해봐야지. 오늘의 사건과 비슷한 외국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일본 사건을 가져와 보았어요. 일본 최대 규모의 지정폭력단, 바로 야마구치 구미예요. 일본 3대 야쿠자 조직의 하나. 가고시마현, 야마가타현, 히로시마현, 오키나와를 제외한 43개의 도도부현의 계열 조직을 두고 있어요. 본부는 휴고현 고베시죠. 규모와 수입이 가장 큰 조직이에요. 2014년 포천지에서 야마구치 구미가 한 해 동안 마약 판매, 도박 등의 비합법적인 사업으로 66억 달러의 총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죠. 이는 전 세계 범죄 조직 중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해요. 현재 야마구치 구미의 수령은 6대인 츠카사 시노부, 1942년생. 본명은 시노다 케니치이며 2016년 야쿠자 전반의 인원 부족, 수입 감소로 인한 산하 조직의 상납금 감소, 정부의 압박 등으로 촉발된 갈등이 커져 2015년 8월에 산하 13개 조직이 코베 야마구치 구미로 분열해요. 한국어에서 항쟁은 지배자나 외세에 대해 벌이는 피지배자, 민중의 저항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일본어에서는 야쿠자 조직끼리의 대규모 충돌을 항쟁이라고 한대요. 2019년 기준으로 조직원은 약 8,900명으로 구성원 약 4,100명, 준구성원 약 4,800명으로 과거보다 많이 감소했어요. 2021년 7월경 2020년 도쿄올림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항쟁은 소강 상태가 됐다고 전해져요.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든 조폭, 마피아가 존재하고 없어질 수 없는 존재, 압박으로 관리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 같네요.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듣고 이어갈게요. 한국 조폭과 일본 조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한국 조폭은 검은 양복을 입고
문신이 두드러지게 잘 보이게 영화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요새는 일반 사람들처럼 입고 다니며 문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 조폭들은 그렇게 몸집이 크지 않아요. 몸집이 왜소하고 키가 작은 조폭들이 많아요. 옛 문화로부터 사시미 칼을 들고 날쌔게 다녀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또 우리나라 부산 조폭들은 일본 조폭들과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해요. 워낙 일본 조폭들은 돈이 많아요. 그 자금력으로 우리나라의 폭력배와 같이 일을 하자고 한대요. 마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동맹을 맺어 함께 한다고 해요. 한국 조폭에 비해 일본 조폭들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사건 조폭 사건에 대한 많은 사실 알고 가시나요? 무력을 이용해서 어두운 세계를 만들고 정치계가 그 조직과 연결되어 있던 시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지금도 정치인과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조폭은 통상적으로 두목, 간부, 행동대장, 행동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구조처럼 간부 몇 명이 각각 서너 명의 행동대장을, 행동대장은 각각 수십 명 단위의 일반 행동대원을 거느리고 있는 피라미드식이에요. 외국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경찰에서 조폭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파 소리 들을 정도의 조직은 절대 외부에서 모르는 민간인과 시비 붙는 걸 금지하라고 강요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조폭의 심기를 건든다거나 하는 여러 다른 수칙이 있어 시비 붙는 일에 따라 안 지켜지는 때도 있지만 중요 사업 진행 시기에는 체면이건 뭐건 모르는 민간인이 시비를 걸지라도 싸우지 말고 피하라고 시킨다고 해요. 즉, 자신들의 이권과 관계없는 민간인을 안 건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조폭들이 지금까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네요. 범죄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순 없지만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도 힘을 더욱 써준다면 흉악범죄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번 시간 여러분도 범죄 사건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주 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리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인터넷. 다음 주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터넷 범죄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백지영의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 들으면서 사건 외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난히 추운 날 따스한 햇살 같던 날 지금까지 제작의 노하윤, 기술의 양혜민,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간직했었던 그날의 우리 점점 서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소통하는 화합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